자, 바로 갑시다. 네, 50페이지요. 문제 7번. 자, 대소관계 비교인데요. 네? 7-1번. 3에 2.5제곱하고요. 그 다음에 2.5에 3제곱의 크기 비교 하나 있죠? 얘를 A로 합시다. 얘를 B로 합시다. 자, A는 3의 2분의 5제곱이고요. B는 2분의 5의 3제곱이에요. 아무런 뭐 조건들이 없을 때 그냥 이거 대소관계 비교하라 했으면 계산 가능한 형태로 바꾸면 되죠. 똑같은 n 그룹제곱을 합니다. 그래서 몇 그룹제곱 하면 돼요? 제곱만 하면 되겠죠. 그러면 3의 5제곱이고요. 얘 제곱하면 6제곱 되겠죠. 얘는 243이죠. 근데 얘가요. 2의 6제곱 하면 64분의 그 다음에 5의 6제곱 하게 되면 1호 625 이건 실제 나눗셈 하게 되면요 244.14 제 실전이었으면 당연히 근사값 대강 계산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쪽에서 봅니다. 이렇게 근사값으로 계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7-2번 3에 2.4제곱하고요. 이거 A 합시다. 그 다음 B 이게 왜 빨리 나가냐면 뭐 그렇게 대단한 문제는 아니어서 얘 두 개를 비교하는데 로그 값이 나와있죠. 이때는 로그 2가요 0.301 정도에서 멈춰주면 되는데 굳이 또 여기까지 내려가면 진짜 귀찮게 로그 3은 0.47712까지 네, 소수점 네 진짜 다섯 세까지 자 그래서 로그 A 2.4에 로그 3 이거 대입해가지고 계산하시면 계산이 들어온 거죠. 1.145088 하지 마세요. 제가 할게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로그 B 로그 B는 3 로그 2.4에서 24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38이니까 로그 3에 그 다음에 3 로그 2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요거에다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얘가 1.14054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크네요. 그래서 로그 A가 더 크다. 따라서 A가 B보다 크다. 이런 거예요. 내용은 알겠죠? 그 다음 이제 여기서부터 7-3번 자, X가 양수일 때 fx x의 x분의 1의 증가 감소 확인하라고 합니다. 해보세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제 말하는 줄 알지? 이거 증가 감소 x의 x분의 1제곱 몇 번 나왔었죠? 아까 앞에서 LNC에서 미분하시고 미분했을 때 이꼴형이 된 지점이 2분의 1이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2죠. 2. 잘되네. 이고 그래서 2보다 만약에 작으면요 증가하고요. 그 다음 2
크면 감소하는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되고. 그다음 따라서 7-4번 갑니다. 7-4번. 자, 우리는 3의 결과를 이용해서 3의 파이 제곱과 파이의 3제곱의 크기를 비교하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저는 얘기했습니다. 3의 파이 제곱하고 파이 3제곱하고 이거 대소한테 비교할 때 가장 기본 되는 게 뭐라? 밑을 통일할 수 있으면 밑을 통일하는데 밑이 통일이 안 되면 뭐 한다고 했어요? 지수 통일해야 지수 통일하려면 이 지수의 최소 공배수를 묶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몇 제곱으로 3파이 제곱으로 묶어봐요. 그럼 얘도 3파이 제곱으로 묶어봐요. 뭐가 가겠니? 여기 3분의 1 그죠? 여기는요? 이렇게 가겠죠. 됐지? 이렇게 지수를 통일했더니 밑끼리 비교하는데 이 친구 밑은 뭐예요? 그죠? 알겠지? 따라서 F의 3이 커요. F의 파이가 3이 커죠. 왜? fx 감소합니다. 2보다 3이 크고요. 3보다 됐죠? 2보다 감소하니까 알겠죠? 그다음 7-5번 A가 됐고요. 7-5번 양의 실수 A에 대해서요. A의 X제곱이 꼴 X의 A제곱 이 방정식을 만족하고요. 이거인 X가 A는 빼고요. A 빼고 양의 실수 몇 개냐 조사를 했죠. 네. 이 방정식을 어떻게 변형하면 되겠어요? X 한쪽으로 몰자. 이쪽으로 몰면 양변에 AX 제곱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X의 X분의 1제곱은 A의 A분의 1제곱 다 저함수 염두에 두고 가는 겁니다. 따라서 이 방정식은 이렇게 했을 때 얘가 fx 얘가 fa fx 이퀄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 중에서 뭐는 제외하라. x가 a는 카운팅하지 말아요. 알았죠? 당연히 이거의 답 중에는 a가 포함이 되는데 a는 카운팅하지 말고 개수도 한번 조사해봐라. 뭐 했거든요? 그지? 그런데 얘를 정확하게 그려야겠죠. 얘를 그려야 a 지점의 위치에 따라 가지고 f의 a 라인 그어서 추가적으로 만나는 교점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fx를 그려봅시다. 더 정확하게. 지금 제가 요까지는 알았죠. 요까지는 알았고 추가적으로 요거가 궁금해요. 자, 첫 번째 리미트. 저는 했던 거 같더라고요. x가 0줄로 갈 때요. fx의 정의역 부분에서 시작 부분에서 극한값이 궁금해요. 근데 이게 바로 극한을 취하기가 힘드니까 어떻게 하라 했죠? ln fx 간접적으로 요구 함수의 극한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얘가 x분의 ln x 이렇게 되는데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ln x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요. 그 다음 x분의 1이죠. x분의 1은 무한대로 가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가 되니까 마이너스 무한대.
되겠죠. 이렇게 되고요. 따라서 이 값이 ln 함수 입장에서 진수값이 어디로 가야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까 생각해 보시면 진수값은 어디로 가야 돼요? 0으로 가죠. 알았지?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얘도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가 궁금한데 직접적으로 가지 말고 간접적으로 ln fx의 극한값을 보여주자. 그러면 자, 분모가 월등히 빨리 커지니까 결과적으로 0이 됩니다. 그런데 ln 함수에서 함수값이 0으로 수렴하려면 진수는 어디로 가야 돼요? 1로 가야죠. 알겠지? 이렇게 있죠. 따라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그려봅시다. 자, 0,0 부분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1,1잖아. fx가 x의 x분의 1인데 1,1 지나죠. 이렇게 지나고요. 그 다음 요거에 대해서 이 지점 무슨 되겠죠? 이 지점에서 2의 2분의 1제곱 찍고요. 그때 찍고 그 다음 점근선이에요. 2의 2분의 1제곱 찍고 다시 점근선에 붙는 이런 형태입니다. y = 1이고요. 됐죠? 여기가 그때가 자, 이제 A 값을 변화시켜 가면서 한번 그려봅시다. 첫 번째, A가 0과 1 사이인데요. 이때 추가적으로 만나는 게 없네요. 맞죠? 첫 번째, A가 0과 1 사이일 때는 fx equal fa 근과 x equal a가 아닌 근, 개수 이렇게 따로 카운팅해 봅시다. 자, 이거의 근은 x equal a 하나가 유일하죠. 그래서 a를 제외한 근의 개수는 빵개라고 해야 되고요. 그 다음 1일 때는 어때요? 얘가 1일 때도 마찬가지죠. 1일 때도 1일 때도 정근선이기 때문에 교점이 한 개밖에 안 생겨요. 맞죠? 네. A라는 점 하나. 그래서 1도 포함해서 이렇게 돼요. 그 다음 이번에는요, A가 이쪽으로 와요. 이렇게 A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구역, 이 구역에서는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A 말고 여기를 알파로 합시다. 알파. 그러면 x equal a와 x equal 알파가 근이니까 a를 제외한 근의 개수는 한 개. 이렇게. 그 다음 x equal a equal a equal 2면 여기에서 딱 한 개. x equal a면서 2죠. 한 개. 그래서 여기는 딴 개. 그 다음 이제 이쪽으로 와봐요. 2보다 A가 커요. A가 크면 이런 그림이 되겠죠. 이런 그림이 되고 여기 말고 여기 하나 더 여기 베타라고 하면 자, A가 2보다 큽니다. 그러면 X equal R 베타와 X equal A 이렇게 두 개의 근을 가지고요. A를 제외한 근의 개수는 한 개.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답해줘요. 정리하세요. 잘 안 보여?
반사돼가지고 어느 부분이 잘 안 보여? 요 부분? 이게 다시 정리해 줄게요. 이거를 정리를 다시 하자면 이래요. 봐봐요. 그 0에서부터 A가 0에서부터 1일 때와 그 다음에 A가 2일 때 요때에는 fx equal fa인 근이 x equal a 하나만 있어요. 하나만. 따라서 x가 a가 아닌 그는 관계라고 해야 되고요. 그 다음 a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아니면 a가 2보다 클 때 a가 2보다 클 때에는 x equal a와 그 다음에 x equal 알파 또는 x equal a와 x equal 베타처럼 그래서 그림에 알파나 베타처럼 추가적인 근이 하나 더 생겨. 그래서 이거 한 개. a가 아닌 근의 개수는 한 개. 알았죠? 여기 방정식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방정식. 앞서 fx를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방정식. 자, 그 다음 문제로 갑시다. 페이지 52페이지 보세요. 사이값 정리가 나왔네요. 그 다음에 합성함수 미분이 나왔고요. A가 양수예요. 이 fx가 x제곱 x 플러스 a. 자, 이런 3차 함수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gx가 있는데, 이거 몰라, 이거 어떤 함수인지 모르겠어. 하여튼 모르겠는데, gx에 관련된 유일한 정보는 첫 번째가 이거 g'-1값이 양수다. 이게 유일한 정보. 그 다음에 하나 더 있긴 해요. 뭐냐 하면, 얘를 극함수로 하고, 얘를 속함수로 하는 합성함수죠. hx를 합시다. hx 함수식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요. 알겠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때 첫 번째 8-1번 요 그래프의 저 합성한 형태의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시오. 극대화 극선을 표시하되 분모가 블록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도 고려 안 하려고 해서 고려가 되겠죠. 그리다 보면 그냥 그려봅시다. 빨리 그려보세요. 다항함수 곱하기 지수함수 형식입니다. 미분해서 그려봅니다.
다 했나요? 자, 극대값과 극소값까지 다 표시를 해봤어요. 봐봐요. 일단 미분에서 0이 되는 지점이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과 0인데 이 중에서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때 극대값은 이거죠. f의 g6은 저기다가 대입을 해보시면 여기다 대입을 해보시면 2의 6제곱분의 323입니다. 그 다음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점에서 극대가 되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2분의 4죠. 2분의 4. 그런데 2분의 4가 커요? 얘가 커요? 얘가 커요? 얘가 커요? 얘가 커요? 얘가 더 커요? 나눠보면 돼요. 봐봐요. 이거를 그리고 나눠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4의 2의 5제곱 2의 5제곱이면 거의 2.5의 5제곱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대강 2의 5제곱을 해도 3, 8, 3, 4 뭐야 2의 5제곱을 해도 30인데 3, 4, 12 근데 그거보다는 2.7의 5제곱이 나요. 2.7의 5제곱 하면은 2.5의 5제곱을 해도 62점 얼마인데 64, 24 넘겠죠? 안 그래요? 아닌가? 2.7의 5제곱을 해봐야 되나? 계산을 아니 뭐가 이거 근데 중요한 공점은 아니에요. 이게 누가 더 높고 낮고 큰 이게 높은 것 같긴 한데 맞죠? 이게 더 높겠죠? 높겠죠? 4로 나눠볼까요? 4, 8, 4, 1 이렇게 보면 되겠네. 81에 2, 5제곱 얘는 3의 4제곱밖에 안 되고 이 2.7의 5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더 크겠죠? 위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 다음에 어쨌든 그림 그렸죠? 자 8-2번 상수 A값 구하라네요. A값 어떻게 구해요? A값이 어디 숨어있죠? 겉함수에 겉함수 여기 있거든요. 근데 함수값에 관련된 얘기들이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네. 하나다 있다. 그리고 그나마 어느 특정한 지점에서의 관련된 내용이 저거 딸랑 하나에 딸랑. 네? 맞죠? 저거 어떻게 활용할래? 빨리 A 구해봐. A. 저거 활용해서 구해봐. 활용할 자리에다 넣어야겠죠. G'X가 있는 데다 넣어야겠지. 해봐요 빨리. GX는 식이 안 주어졌지만 간접적으로 GX가 합성되어진 합성함수의 식은 완벽하게 주어졌으니까 그거에서 생각해야겠죠.
있어요? 어? 아니 G 프라임 X가 있는 게 어디겠냐고. 지금 합성함수 양변에 미분한 거 봐요. 이 합성함수 이 식이 완벽하게 주어졌으니까 이거 양변에 미분을 해야 G 프라임 X가 탁 하고 나올 거 아니야. 안 그래요? 이거 미분한 식 아까 그랬잖아. 미분해서 F의 인수분까지 했잖아. 이렇게 합성함수 양변에 미분하면 이렇게 나온다고 했잖아. 어?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봐야겠지. 여기 말고 대입할 자리가 없잖아요. 어차피. 어?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얘 G 프라임 승미분한 거 G 프라임 마이너스 1하고 이쪽이 뭐예요? 이거 있어가지고 0이 된다고. 0이 됐는데 에이? G 프라임 마이너스 이렇게 써놓네. G 프라임 마이너스 1 값이 양수여서 얘 0이 될 수 없어. 얘 0이 아니야. 그러면 얘만 0이 돼야 돼. F 프라임 G의 마이너스 1 값이 0이 되는 거죠. 알겠지? right? 따라서 F 프라임 X가 3차 함수인데 미적에서 A 포함한 3차 함수인데 여기다가 G의 마이너스 1 값을 대입을 해요. 대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G의 마이너스 1 값을 묶어주면 두 종류가 나오네요. G의 마이너스 1 값이 0이거나 G의 마이너스 1 값이 마이너스 3분의 2A 됐죠? 그런데 첫 번째 이거 가능할까요? 봐봐요. G의 마이너스 1이 0이면 F의 G의 X 요식에다가 얼마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요. 이 값은 뭐가 돼요? 이 조건을 여기다 반영하게 되면 이 조건 내도라면 이거라면 F 0이 되고요. F 0이면 F 0값이 0이죠. 그지? F 0값이 0이잖아. 아이씨. 근데 아까 봐봐. F의 G의 마이너스 1값이 얼마라고 했죠? 여기 있잖아. 2분의 4라고 했죠. 맞지 않지? 네? 그래서 G의 마이너스 1값은 0이 될 수 없어요. 알았죠? 그 다음 그렇다면 G의 마이너스 1값이 이거라면 이제 드디어 A에 관한 방정식을 사실은 여기서 얻습니다. F의 G의 마이너스 1값이 2분의 4인데요. 요 값이 마이너스 3분의 2A가 대입되겠죠. 따라서 요거를 만족하는 A가 실제 A값. 알았죠? 자, F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2A를 대입을 해봅니다. 여기다가 대입을 하시면 얘는요, 어디? 마이너스 27분의 8의 A 세제곱 더하기에 9분의 4의 A 세제곱 이꼴 2분의 4다. 이렇게 되고요. 따라서 이거 통분해 보시면 27 마이너스 8 12 27분의 4죠. 그러니까 4, 4 날리고요. A 따라서 A는 3제곱근 2분의 3이 됩니다. 알겠죠? 됐어요. 그 다음 G의 0값 구하라네요. G의 0값 쉽죠? 쉽다고 생각되지? 한번 해봐요. 응? G의 0값 8-3번 8-3번 G의 0값 어디다 대입해야 돼? 졸지마 어디다 대입해야 돼? 대입을 잘해야 대학을 잘 간다 했지. 잘 대입해. 잘 보고. 합성함수를 넣어야겠죠.
객관식이 아니니까 모든 답을 하고 나서는 반드시 이유를 얘기해야 됩니다. 이유를. 알죠? 자, 일단 G의 A 값, G의 0값으로 가능한 거를 확인하고 싶으면 합성함수 0 대입하면 되죠. 여기다 0 대입해요. 그럼 우변이 0이고 좌변이 F의 집방이니까 F에다가 이제 집방을 대입을 해요. 그러면 fx가 이거니까 x 곱하기 x 플러스 a였으니까 여기다 대입을 하면 g빵의 제곱 곱하기 g빵 플러스 a 이꼴 0이어서 여기서 두 가지가 생각이 나네요. 첫 번째 g빵이 0이거나 두 번째 g빵이 마이너스 a고, 일단 g빵이 0인 거는 무슨 일이 생기는지를 확인해 봅시다. 없죠? F의 0값도 0이니까 봐봐요. F의 집방에서 F의 0값이 또 0이니까 상관없잖아요. 맞죠? H 0값도 0이고, 그지? 모순이 안 생기는데, 자, 이거를 뭐야? 이거면 왜 안 되게? 왜 안 되게? 왜 안 될까? 네? 자, 다시 우리가 문제를 풀고 나서요, 반드시 제시문이 있는 학교는 제시문이 없는 학교보다 제시문이 있는 학교가 훨씬 더 좋아요. 왜? 제시문이 있으면 힌트를 얻을 수 있으니까. 우리 안 쓴 게 있죠. 안 쓴 게 있지. 뭘 안 썼죠? 사이값 정리 안 썼지. 그럼 사이값 정리 써가지고 얘가 안 된다는 걸 보여야 돼.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이게? 어떻게 해야 이거 안 된다는 걸 볼까요? 속함수에서 우리 A가 알긴 알아요. 알긴 알고, 근데 양수인 것도 알고요. 실제 값도 알아요. 실제 값도 알아요. 알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G 함수 입장에서 생각해요. G 함수 입장에서 0 넣으면 분수예요. 맞죠? 그러면 사이값 떠오르는 거 뭐냐? 분명히 이게 음수면 양수. 그래서 뭐 GC 이꼴 빵이 C가 이 자꾸 이렇게 네모칸을 만들어 가지고 이야기 스토리를 만들어. 스토리. 알겠지? 0보다 크고 요거 요 네모보다 작은 구역 내에서 뭐 0이 되는 C가 존재한다. 에? 맞죠? 되겠니? 그러면 봐요. 요 GC 이퀄 0이면 봐요. F에다가 그 C, 요 H에다가 그 C를 대입해봐. 그 C를 대입하면 FGC, FGC가 빵이잖아. 빵이면 이게 빵입니다. 자, 합성함수에서 C 포인트가 어디 있냐면 C는 0보다 큰 포인트예요. 0보다 큰 포인트에서 H 함수가 어디 0이 되는지를 추가로 있냐고. 없지. 그래서 모순이란 말이야. 알겠죠? 그렇게 보이려면 여기에 넣어서 바로 이건 양수야 라고 할 만한 지점 포인트 하나를 찾아야겠죠. 아니면 정 못 찾겠으면 이렇게라도 그냥 내 같으면 그냥 이렇게라도 할까. 리미트 x 무한대로 gx 무한대 같이 무한대로 가야겠죠. 겉함수도 무한대로 가고 합성함수도 무한대로 가면 속함수도 무한대로 가야 되잖아. 알겠죠? 네. 그 생각을 하시고, 왜냐하면 이 구간부터는 1대1 함수. 요 말도 써주면 좋습니다. 이 구간부터는 x가 0보다 큰 구간에서 1대1 함수죠. 그러니까 1대1 함수니까 합성함수에서 1대1 함수면 그 속함수도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안 그래요? 맞지?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런데 좀 더 확실한